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런 겨울철에는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예상치 못하게 발병하기도 하고 치료기간이 또 길고 후유증까지 남기는 경우가 있어서 참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런데 뇌심혈관계 질환도 업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랑 이 서울 마곡지사에 재직 중인 책임노무사 조경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심혈관계 질환이라 하면은 간단하게는 이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같은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면 평소 생활 습관이나 혹은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산재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해요. 보통은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고혈압이나 뭐 성인병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충분히 노출된 경우에는 잘 관리되고 있던 그러한 성인병들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충분히 직업에서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고 직업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및 과로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산재로 승인되는 것입니다. 네, 스트레스나 과로 이런 부분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재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만성과로나 단기과로 그리고 급격한 사건 등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만성과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52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60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실 업무 관련성이 매우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단순한 업무 시간만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이 스트레스나 어떤 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52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주 52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이 탄력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꼭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시간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면 산재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산재 신청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업무 부담 가중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휴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수면 시간이 없이 근무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갑자기 육체적으로 좀 큰 부담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납기일이 임박해서 갑자기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또 관리자로서 밑에 부하 직원들을 좀 책임지면서 좀 관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같은 것들을 이런 가중 요인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만성과로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산재보험의 판단 기준들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만성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앞에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렸죠. 단기과로나 아니면은 급격한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단기과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발병 전 이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 시간을 평가를 하고요. 발병 전 이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업무 시간을 평가를 해가지고 두 업무 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 발병 전 1주간에 급격하게 업무 시간이 30% 이상 증가했느냐 여부를 따집니다. 그 밖에 이제 급격한 이벤트, 예상치 못한 이벤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고가 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사고였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신체적 부담이랑 정신적 부담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뭔가 그렇게만 들었을 때는 감이 확 와닿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제 뭐 폭염주의보가 있는데 5개 작업을 하게 되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퇴근하는 길이나 아니면 업무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급격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던가 또 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산업재해로 인해서 동료 근로자가 뭐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예시 말고도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충분히 가중 요인으로 또 급격한 상황이라고 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뇌 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 업무 시간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나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업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작 이 업무 시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뭐 출근일 뭐 이런 것들로 정하게 되나요? 네. 업무 시간 산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이 뇌심혈관계 질환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업무 시간 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접수를 받게 되면 이 담당관을 배정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담당관님께서 업무 시간을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물론 근무 시간 같은 객관적 증거들도 활용을 하고요. 추가로 사업주의 진술이나 뭐 다른 뭐 동료 근로자의 증언 아니면 객관적 진술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양측의 주장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일방적인 주장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업무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근무 시간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정확한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사업주가 이제 9시에 작업 시작을 명령을 했다면 그 전에 기초적으로 좀 작업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환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에는 뭐 9시라고 써져 있어도 실제 8시 50분부터 업무를 했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업무 시간들 중에 이렇게 숨겨진 부분들, 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찾아서 증거와 함께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 진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업장 중에 좀 큰 기업이나 뭐 보안이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지문을 찍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입증이 굉장히 까다롭고 근로자가 혼자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가 찍힌 위치나 시간, 금액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뭐 어쩌면 뭐 사업장 근처에서 꼭 담배 한 깍씩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제자라면 그 사업장 근처 편의점에 담배가 결제된 시간을 기준으로도 또 출퇴근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사업장에 도착해가지고 그 남편분께서 아마 아내분한테 나 지금 출근했다, 나 지금 퇴근한다 라고 전화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통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지역에서 전화를 거냐에 따라서 관할하는 기지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통화가 어떤 기지국을 경유해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자체가 이 통신사에 가면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통신 기록들을 확보를 해서 뭐 출퇴근 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좀 까다롭죠. 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따져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입증하는 게 까다롭고 또 치열한 좀 대립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중요한데요. 특히 휴게 시간이나 이런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면 그 시간이 곧바로 업무 시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이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계약서에 이제 사전에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은 휴게 시간이고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은 식사 시간이다라고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에 이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온전히 쉴 수 없다면 그걸 업무 시간으로 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낸다면 충분히 그런 시간을 줄여서 업무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혹시 업무 시간 외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얘기만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시간만큼이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스트레스나 뭐 정신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받게 된다면 업무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이 돼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가중 요인들을 인정받는 것도 결국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필요하고요. 이제 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냐, 어떤 식으로 입증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세차장 근로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을 해가지고 승인받은 사례였는데, 이 소음, 세차기 소음을 굉장히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끄럽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왜 시끄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이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사업장에 직접 가서 소음 측정기를 가동을 해가지고 평균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긁어서 자료를 제출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업무 시간 외에도 정말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이제 꾸준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재해자도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사실 고혈압이 좀 대표적인, 고혈압이나 뭐 당뇨, 뭐 고지질증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인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좀 관리가 되고 있었으면 더 좋지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고 승인된 사례들이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모야모야병이라고 이제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병인데, 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뇌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충분히 뭐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얼마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오늘 일단 진행자분께서 너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일단은 또 재해자분들, 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권리가 있는 걸 알아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 행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산재박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